8월 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과거 부적절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검찰 역사상 문무일 총장이 처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에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적지 않았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문 총장은 유신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멀쩡한 동네 청년들을 살인범으로 몰아 기소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사건을 언급하며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소홀했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문 총장은 당사자는 물론 사건 관계인 가족이나 유족을 찾아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달할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문 총장은 종결된 사건이나 고소사건, 수사 중인 사건 등의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크게 확대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문 총장은 나아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사에 이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잘못은 질책하되 조금 지켜봐달라는 호소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로 본 문물표 검찰개혁 구상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 검찰에 대한 비판은 보통 역설적으로 검찰의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하죠. 즉 네. 수사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는 수사를 수사한다고 욕을 먹고 어떤 건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라고 또 욕을 먹기도 합니다. 또 네. 어떤 경우에 너무 깊이 들어간다고 네. 또 반대로 한 신용만 한다 이렇게 해서 또 검찰이 네. 욕을 먹는 경우도 그렇죠. 네. 많은데요. 이런 국민의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요 네. 수사의 경우에 검찰이 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또 즉 수사 착수 동기와 진행 상황 또 수사의 과잉 수사나 또 지체 여부 등에 대해서 적정하게 심의를 네.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뭐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한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네. 심의위 대략적인 구성은 사회 원로와 객관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풀을 만든 후에 네. 구체적인 심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중 일부가 와서 네.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문 총장은 위원회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네. 최대한 검찰 제도로 수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네. 이 제안이나 결정을 검찰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검찰개혁 일환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검찰 조직 얘기 좀 해볼까요? 검찰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대검 범죄정보기획단하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이 두 조직인데 이 두 조직 어떻게 한다고 하든지 얘기가 나왔나요? 네, 말씀하신 이 두 조직은 검찰총장의 직속이기도 한데요. 네. 검찰 정보 수사를 틀어쥐고 이른바 총장이나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한다는 논란과 비판의 진원지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조직 다 네. 일단은 패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네. 우선 범정단부터 말씀드리면 문 총장은 근본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네. 범정기획관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상의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설계를 해서 새 역할을 다시 부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어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범정단은 그대로 두겠다는 거네요. 조직 자체는. 맞습니다. 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그냥 일단 존치를 시키기로 했는데요. 네. 문 총장은 대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넣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검찰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네. 결론은 네. 일단 슬림 조직을 갖고 있다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좀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두 조직 다 일단 폐지를 하면은 다시 살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뭐 슬림이든 뭐든 조직은 유지시켜 놓고 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안부 축소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네, 이 공안부 직제 축소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직제 개정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공안부 운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직답을 피해 나간 거이기도 하죠. 다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서 이른바 인지 수사를 하는 특수수사부서의 규모와 또 검사 수 축소, 수사 총량 축소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직은 그대로 두되 일단 검찰 힘 빼는 모양새는 보이겠다 이런 포석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바로 이 영장 청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느냐 마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경찰이 갖게 돼도 경찰이 사실상 검찰과 대등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둘 다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불가 논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 관련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인신 구속이라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2중 3중의 보호 장치다라면서 경찰까지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국민의 그런 인권이 좀 과도하게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 수사 종결권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금도 이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결권까지 가지면 뭐 한마디로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 문 총장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 보니 검찰 내부에서 개혁하겠다 그러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뭐니 이런 거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청와대와 조율이나 교감 하에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문 총장 개인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오늘 웃음 띤 얼굴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하고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속 기소된 후 처음으로 활짝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전날 열린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뒷거래 혐의를 부인한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검찰 판단을 반박한 변호인단의 법리 구성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50회 공판이 열린 법원 안팎에선 오늘도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때로는 과격한 어조로 누군가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에선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을 한 박영수 특검에게 이들이 몰려들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친박단체 회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이유로 재판정으로 거리로 나오는지 장한지 기자가 그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50회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시각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원천 무효! 구국 전사라는 이름의 단체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대해 살인자 이정미, 8대0, 헌재 8인 밤길 조심해라는 등 살벌한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이 판석들은 영원히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역적들입니다. 내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법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도 박사모와 엄마 부대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점령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이후 오늘까지 넉 달째 50차례에 걸쳐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공판. 재판이 열릴 때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말 탄핵 국면 때부터 이들이 열일 제쳐두고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 올바른 법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리에 모든 거를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기소, 일련의 재판 모두 하나의 잘 짜인 음모라는 게 이들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음모엔 국회와 헌재, 법원, 검찰 등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과 언론도 모두 공모자이자 공범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강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언론이 선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때 느끼면서부터 집회를 참석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유죄가 아니라는 거죠. 증거 없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박 전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는 법원 자체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가 하면 어제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에 구형을 위해 출석한 박영수 특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물병을 던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불순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 출입구 앞에 긴 줄로 늘어서 있고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겁니다. 동감 여부와는 별개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헌법 수호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이 구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른바 중형 구형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평가인데 이런 평가가 나오는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횡령, 또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인데 네. 그중에 주된 혐의는 뇌물 공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뇌물에 딸린 혐의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5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공방이 주로 뇌물 혐의에 집중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뇌물 공여,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형량은 네. 법조항에 따르면 최대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액수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인가요? 어떤 법조항인가요? 네, 형법 제133조인데요. 네. 133조 1항은 뇌물을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양형 규정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경우 네. 가중을 하더라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은 네. 뇌물 액수가 몇백억 또 몇천억 원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또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경가법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뇌물을 받은 사람은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뇌물을 준 사람은 이런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네. 뇌물 공여보다 형량이 높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까지 혐의를 확대해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지난 10년간 재벌 총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다 따져봐도 단연 최대입니다. 수십조 원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15년, 선고가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해봐도 특검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이 중형 구형이라는 건 알겠는데 뇌물죄 공여자가 5년이 최고 상한인데 12년, 이건 어떻게 이런 구형량이 나올 수 있었나요, 그러면? 네, 이 부분은 이 부회장의 다른 혐의들을 봐야 하는데요. 네. 특검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네. 재산 국외 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죄는 해외로 반출한 액수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서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 법인에 제공한 78억 원을 최 씨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 즉 네. 재산 국외 도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겁니다. 네. 그래도 재산 국외 도피로 12년을 구형한 것은 아주 세게 구형량을 불렀다는, 즉 중형의 구형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뇌물을 줬다는 사람에게 12년형을 구형했으면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그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네.
관련해서 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기자들의 말을 듣고 네. 아무런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네.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뭐 정말 당사자들이야 가슴 졸이면서 이 부회장 재판 선고 결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법원 1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정말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9명 중 1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 북부지검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엽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인권국장 직위의 외부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원서 접수는 14일부터 17일까지며 면접을 거쳐 9월 중 임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기업법무협회가 내달 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새 정부의 기업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업법무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권호용 한국 CCO 클럽 부회장 등이 강연할 예정입니다. 네, 8월 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